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 그동안 주말 새 있었던 일 그리고 뭐 한 주간 있을 일 앞으로 예상을 한번 이제 먼저 전문가님께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시고 왜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하셨던 스탠리 드렁큰밀러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요분이 뭐 연평균 30% 수익률을 30년 동안 내셨었고 그럼 그걸 복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30%씩 복리로 버신 분이신 거죠? 와, 30년 동안 그렇고 진짜 부럽다. 마이너스 인해가 한 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니까 좀 믿을만한데 그쵸. 어쨌든 일단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나 이런 유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런 포인트를 차지한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뭐 유가나 물가나 혹은 지금 미국이란 이란 상황이나 뭐 혹은 또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 이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의 핵심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고용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일단 정부의 고용만 빼고 보면은 그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달보다 조금 더 좋을 거다라는 게 맞는데 정부의 고용이 이번 달에 특별히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고용이 악화된 것처럼 보이면서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기 보시면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매달 전문가들이 설문을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들 확률을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번 9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그렇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금리가 실제로 실질금리도 좀 떨어졌어요. 실질금리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브런트 요인은 좀 올랐지만 오늘 어쨌든 결론은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제약바이오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다들 또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랑 미국이랑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심 섹터별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국장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들이 일단 첫 번째 팔란티어 최근에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력이 굉장히 엄청 올랐어요. 좋았었고 그다음에 루멘텀 홀딩스 역시 광통신 대장주고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됐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광통신을 할 때 쓰이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 안 나네. 원래 그 웨이퍼가 공급 부족이었는데 그쪽이 다시 이제 공급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고 아이온큐를 비롯한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것들도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강하게 오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실적 발표했었던 것처럼 스페이스X 역시 실적도 괜찮았고 그다음 저궤도 위성 관련된 것들도 순항 중이고 그다음 V3 그 앞으로 진행될 우주항공과 관련된 비전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섹터들이 지금 강하고 역시 우리나라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9월 달에 세계 지식 포럼이 또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하는데 여기 처음 그 기조연설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의 제목이 AI 생산성 대폭발 초입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가져왔고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코스닥 액티브 ETF가 지난주 6일인가? 하여튼 액티브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새로 상장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ETF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네. 실제로 얼마 전까지는 코스피 레버리지 혹은 코스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개별 레버리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코스닥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덕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실질 금리도 떨어졌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오늘 좋은 상승을 보였어요.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고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도 역시 뭐 1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 보여드렸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도 여전히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통신 웨이퍼의 공급 이제 부족이 해소되면서 관련해서 같이 관련된 기업들 루멘텀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아까 루멘텀이랑 코닝이랑 이런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 지금 RF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2배가 넘게 올랐어요. 140%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뭐 광통신 관련된 ETF 두 개를 가져왔는데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있는 광통신 관련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또 나와 있는 광통신 앤 위성 네트워크 액티브 뭐 이런 것들 좀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통신과 관련된 것들이 초입이고 이전까지는 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만 전송을 했는데 그쪽이 점점 미세해지면서 선과 선 사이 간섭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전송 속도가 느려지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광 관련된 것들이 시작됐고 지금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3분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쪽에서도 일부분 채택돼서 앞으로 점점 이제 커질 걸로 보이거든요, 산업이. 그 다음에 미국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것들도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아이언큐의 앞으로 지금 매출액이랑 EPS 전망치를 가져왔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양자 컴퓨팅 수주 잔고가 계속 잘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 가시화되고 있고 2029년에는 상용화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의 아이언큐 리케팅 컴퓨팅 뭐 그다음에 미국 양자 컴퓨팅 ETF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다 한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주식이잖아요. 네. 이제 저런 것들은 ETF로 뭐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실제로 아이언큐 디웨이브 퀀텀 저런 양자 컴퓨팅 기업이 저런 식으로 성장을 해준다면 ETF를 주도주의 하나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나증권의 이쪽 통신 쪽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이 하나증권께서 ICTK라는 기업을 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쪽은 이제 보안 쪽입니다. 보안 쪽인데 몇 달 전에 미국 빅테크에 실제로 이 보안 칩이 수주를 공식적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빅테크에도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있고 보안 쪽에 노벨상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름을 정확히 체크를 못했는데 어쨌든 기사에 찾아보시면 그 상을 받았던 얼마 전에 이력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튜링상인가봐요. 네. 맞나요?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뭐 증자 관련된 좀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2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빠질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ICTK에서 맞습니다. 유상증자를 증자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뭐 그게 일단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산업도
추세가 지금 상승을 시작하고 하니까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개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게 스페이스X가 어느 정도 네. 조정이 된 것 같고 지금 첫 번째 보유 예수 물량 7%가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랑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정 네. 이제 장 끝날 때 혹은 애프터 마켓에서 조정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의 그 컨센서스랑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네. 발표는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가 예전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던 기업들이 지금 다시 조금씩 움직일 타이밍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졌어요. 네. 움직여졌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었던 이력 때문에 상승폭이 강했었는데 오늘도 뭐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보였고 이것도 역시 네. 뭐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나 혹은 미국 이제 우주항공 ETF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CXMT 다 지금 증설을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는 계속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반도체 안 좋을 때 금요일에 빠졌다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졌습니다. 올라졌고 뭐 ETF 중에도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ETF나 혹은 장비 관련된 ETF들이 오늘 한 10% 정도 다들 올라줬어요.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야기 조금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HBM4가 수율 80%를 도달했다 해서 이게 굉장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주주 환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조금 오늘은 올라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저기 IB들도 역시 이제 지금 PBR 3배밖에 안 된다. 좀 매수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빠졌어요. 빠진 거는 역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CXMT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CXMT가 추격자가 아니라 경쟁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던 사진 중에 하나는 저기 CXMT 새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밤에도 이제 건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뭐 그 사진이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디램이 미국에서 이제 속도를 체크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다. 최고 속도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계속 HP나 ASUS 노트북 뭐 이런 거나 애플과 관련된 공급망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한동안 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 것 같고 지금 빨리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에 뭐 강한 상승이든 혹은 뭐 HBM의 공급이 실제로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든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돼야지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잊어버렸던 또 그 명언의 주인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지난주에